니체, 중년의 사랑을 말하다? 안녕하세요. 삶의 무게를 지고도 여전히 사랑을 꿈꾸는 여러분. 니체의 사랑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뜨거운 연애 시절을 지나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진 혹은 살짝 지쳐버린 중년의 사랑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오늘도 아내의 잔소리에 네 하며 고개만 끄덕이고, 박 여사님은 남편의 콧꼬리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고 있죠. 사랑한다는 말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시다고요? 혹시 사랑은 다 그런 거지 라며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세상 모든 가치를 뒤엎고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바로 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와 함께 우리 중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굴을 찌푸렸을 것 같은 니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인물 같지만 니체만큼 자기 자신과 삶, 그리고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철학자는 드뭅니다. 그는 낭만적인 환상이나 맹목적인 희생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발견되는 나약함과 도피를 경계했죠.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위대하고 강렬한 사랑의 가능성을 역설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삶의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긍정하고 끌어안는 운명의 사랑 말이죠. 이 사랑은 어쩌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권태를 느끼는 우리 중년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니체의 눈으로 중년의 사랑을 해부하고 닳고 다른 관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진짜 사랑을 찾아 떠나는 니체식 중년 탐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위대한 사랑을 향한 니체의 경고, 낭만적 사랑의 환상 깨기. 첫 번째로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사랑은 진정한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인가? 중년이 되면 주변에서 다시 사랑을 뜨겁게 불태우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TV 드라마나 SNS 속 멋진 중년 커플들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억지로 커플 여행을 떠나거나 멋들어진 레스토랑에서 어색하게 와인 잔을 부딪히는 중년 부부의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남편은 어색한 정장에 허리춤을 붙잡고 아내는 불편한 하이힐을 신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마치 봐라, 우리 아직도 사랑한다 라고 온 세상에 외치려는 듯 말이죠. 니체는 이러한 현상을 가축대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사회가 만들어 놓은 낭만적인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사랑을 업그레이드하려 합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도 찍고 올려야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배우자와 손을 잡고 걷는 단순한 행복 대신 남들처럼 멋진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니체는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을 자신을 창조하라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의 고유한 사랑의 형태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위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도한 희생, 자기 상실과 숨겨진 원망으로 돌아오다 중년의 사랑에서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상실입니다. 특히 한국 중년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위한 헌신이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내 젊음을 다 바쳐 너를 키웠으니 나는 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말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해보셨거나 들어보셨나요? 자녀의 학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취미 생활은커녕 개인적인 시간조차 사치로 여기며 오직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님의 모습. 니체는 이러한 연민과 희생을 경계했습니다. 그가 말한 연민은 약한 자를 동정하여 그들의 나약함을 유지시키고 결국 자신마저 약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녀에게는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부모 자신에게는 공허함과 때로는 숨겨진 원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는 마음이 삐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감정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한 사랑의 형태가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강해져라, 너 자신을 극복하라고 외쳤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는 연민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자신 모두를 더 강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희생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단단한 자아를 유지하며 자녀에게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비어버린 둥지 앞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대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부담 없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스스로가 나는 충분히 강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젊음을 오직 자녀에게만 바쳤다고 후회하는 대신 이제는 그 헌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 자신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자기 극복과 자기 사랑 관계의 단단한 주춧돌. 자,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강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우리는 이제 한 몸이라는 말 아래 서로의 개성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면 무조건 함께 해야 하고 관심사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니체는 관계 속에서도 너 자신을 극복하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따로 또 가치의 미학입니다. 김상무님은 은퇴 후에 잊고 지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냐는 아내의 핀잔을 들었지만 붓을 잡고 몰두하는 시간 속에서 잃었던 활력을 되찾았죠. 아내분은 남편이 그림 그리는 동안 옆에서 자신만의 독서 시간을 가지며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언뜻 보면 따로 노는 것 같지만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서 성장하고 돌아왔을 때 부부의 대화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각자의 경험과 성장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니체는 자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나를 넘어서서 더 높은 단계의 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자기 극복의 의지는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존하거나 배우자의 그림자 속에 자신을 가두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감과 생명력을 얻고 이 에너지는 다시 관계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키우고 나 또한 배우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취미든 새로운 배움이든 작은 도전이든 좋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만의 위버맨시를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의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배우자와 내가 서로의 성장 파트너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니체식 사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자존감,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로 살아가기. 니체는 힘의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흔히 오해되어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니체의 진정한 의미는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 즉 자기 자신을 극복하여 더 높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생명력에 가깝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와 역할에 매몰되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어느 회사의 부장님 같은 역할 타이틀이 벗겨졌을 때 정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죠. 명예퇴직 후 집에 홀로 남은 최 과장님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쓸모없는 가장으로 전락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괜히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술에 의존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맡았던 역할이나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상대방의 사랑이나 인정을 갈구하는 나약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단단한 힘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했는데라는 원망을 표출하는 것은 사실 나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나약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나약함을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주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은퇴 후 최 과장님은 옛 동료들과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기타리스트의 꿈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연습에 몰두하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잃었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자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지고 아이들에게도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용기,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운명의 고통마저 사랑하는 중년의 지혜. 이제 니체의 사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운명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운명애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운명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고통과 역경까지도 기꺼이 사랑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중년의 사랑에는 낭만적인 환상만큼이나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매일 밤 코를 고는 배우자,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는 습관, 경제적인 불안감
혹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간병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까? 라는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배우자의 단점이나 삶의 고난 앞에서 이것만 아니면 완벽했을 텐데라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상적인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사랑하라 고 외칩니다. 배우자의 그 고약한 버릇까지도 당신의 삶의 일부이며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루는데 기여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그 단점이 없었다면 하고 상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금의 당신과 당신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운명에는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고통이 나의 삶을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 과정을 함께 겪어낸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병수발을 들며 지쳐갔지만 동시에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나면 우리 관계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병마와의 싸움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의미를 가집니다. 니체는 이것이 삶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는 영혼회귀의 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한치의 변경도 없이 영원히 반복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배우자와의 삶을 다시 한번 외칠 수 있습니까? 영혼회귀의 관점, 삶의 무게를 긍정하는 태도, 니체의 운명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영혼회귀라는 개념과 만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과 관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미련에 잠식되어 있는 중년들에게 니체는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김 대리님은 퇴근 후 집에 오면 늘 불평만 늘어놓는 아내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정적일 수가 있지?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며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만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메시지를 접하고 김 대리님은 시각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래, 나의 아내는 원래 저런 면도 있는 사람이었고 저런 아내와 함께했기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지. 그녀의 불평 덕분에 나는 인내심을 배우고 더 강한 가장이 되려 노력했으니까.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단순히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과거의 모든 선택과 결과가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이나 관계의 어려움조차도 나의 삶이라는 위대한 작품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있고 강인한 존재로 만듭니다. 중년의 삶은 이미 많은 경험과 상처, 그리고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삶의 풍부한 서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어떤 불만을 표출하든, 자녀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든, 혹은 당신의 커리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든, 이 모든 것을 나의 운명으로 껴안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단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삶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주문을 외칠 수 있는 중년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관계 바라보기, 매 순간을 소중히. 니체의 영원회귀는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강력한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자와 보내는 이 순간, 이 대화, 이 일상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중년 부부의 삶은 종종 반복되는 일상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식사를 하고 TV를 보는 시기죠. 때로는 그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져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아침 커피 한 잔의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순간을 얼마나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잠투정 섞인 목소리, 함께 나누는 짧은 농담, 식탁 위에서 오가는 시시콜콜한 대화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순간이 됩니다. 니체는 나약함과 도피를 경계했습니다. 지루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자극만을 쫓거나 과거의 낭만만을 그리워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최대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매 순간을 이것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으리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예술작품처럼 만들고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침에 배우자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도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나는 이 행동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기쁠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외부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으로 빛나게 됩니다.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할 때 중년의 사랑은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위버맨 씨의 사랑,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 니체가 꿈꾼 위버맨 씨, 즉 초이는 단순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넘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중년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초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여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서로의 변화를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새로운 일 버리지 말고 편하게 살자는 말이 오가기도 하죠. 하지만 니체는 안주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안락한 우물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0대 중반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꿈이었던 목공예 작가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박 사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무슨 객기냐며 만류했지만 그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 줄게라며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보고 때로는 함께 목공예 전시회장을 찾아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남편이 작품에 몰두하느라 가정에 소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꿈을 존중하며 그가 초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지원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아내의 지지 덕분에 마침내 성공적인 목공예 작가가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니체식 사랑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그가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최고의 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중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위대한 사랑의 완성형이 아닐까요? 마무리 니체의 지혜로 중년의 사랑을 다시 불태우다. 자, 이제 니체와 함께 떠났던 중년의 사랑 탐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이 겉보기와는 달리 우리의 사랑과 관계에 얼마나 깊이 있고 실질적인 지혜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낭만적인 환상에 갇히거나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랑 대신 니체는 우리에게 강하고 건강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극복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삶의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운명회를 통해 삶의 고통과 배우자의 단점마저도 기꺼이 긍정하고 사랑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삶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초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야말로 중년의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결코 시들거나 시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깊이와 인내, 그리고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강렬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파도를 함께 헤쳐온 중년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위대하고 감동적인 서사가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니체에게 배운 지혜를 당신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적용해 보세요. 배우자의 잔소리 속에서 숨겨진 사랑을 찾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영원회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키는데 집중해 보세요. 분명 당신의 중년의 사랑은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